네, 21대 총선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광주를 찾아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합동선거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충남을 찾아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말실수 등 돌발 악재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연이어 특정 세대 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정치와우 장룡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선거 일주일 남겨놨는데요. 지금 각 당에서 선거 판세 예측이 또 한번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지역구가 총 253석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통합당 둘 다 처음에는 130석 정도를 목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소 조정을 해서 민주당은 좀 높였고요. 통합당은 조금 낮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네. 애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다 보니 네. 그 의외로 예기치 못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오르는데 국내 언론보다는 해외 언론들이 높이 평가하면서 이상하게 역으로 정보가 국민들께 전해져서 이게 지지율이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애초에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가 110석이었거든요. 거기에 호남이 당시 국민의당이 석권했는데 이제 국민의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리고 민생당도 약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20석 이상을 기대했던 겁니다. 총 28석에서. 그걸 합치면 한 130 정도인데 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조금 경합 지역이 늘어나서 민주당에게 불리하고 대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애초 굉장히 약세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대통령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약간 경합 지역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애초보다는 조금 더 약진해서 25석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것으로 합니다. 그러다 이제, 보니 130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분석이고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춰 잡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상한선은 그대로 넣어두고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하한선을 조금 늘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폭이 좀 넓어졌죠. 폭이 넓어졌다. 예.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130석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나오는데 네. 좀 우는 소리를 해라 이런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엄살을 좀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일단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지금 있는 데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PK나 TK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도 또 예전에 약간 줄었다가 치고 나가는 수도권이 좀 좋아졌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경합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20대 때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더 안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130석을 맥시멈을 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잡는 게 현실적인 그 예측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핵심은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야에서 각자 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재정 상태, 예산, 뭐 지출 책임져야 되는 부처가 경제부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부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란으로 이어졌을 법한데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이게 위중하다 보니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면서 네. 이건 그냥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 그러고 싶었는데 네. 정치적인 논란을 예상해서 70% 하위 70%에 동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이런 형국이 된 것이죠. 야당에서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 면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그 황교안 대표의 고마운 제안을 빨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서 네.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도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 재정명령권 이거는 원래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비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전시 등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네.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예, 왜냐하면 국회 합의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예산을 마련하고 그 예산을 배분하는 그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짜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빨리 해라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군요. 미래통합당에서도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하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뭐라 할까요? 강도가 좀 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현금 살포, 선거용 현금 살포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점점 더 얘기를 하면서 액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다만 예산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철저히 반대하는 거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건 긴급 구호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경제가 거의 지옥 문 앞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올해 연말까지 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진짜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한번 차단하고 그 다음에 우한 코로나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고요. 네. 사실 그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총선 전에 네. 일단 주고 지금 독일이나 미국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그 예산을 재구조화해가지고 네. 그 재원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걸 못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거를 총대를 메고 나갈지 네. 판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지급하고 보자라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먼저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정치적 이득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급해라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곧 열자는 얘기들도 하던데 임시국회 하자는 얘기. 국회를 열죠. 네. 왜냐하면은 예산안을 재경정을 해야 합니다. 추가가 아니고 추가가 아니라 경정한다. 경정을 해야 네. 하기 때문에 국회는 여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를 열어서 지금 70%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기준 만드는데 몇 달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어려운 그 서민들이 이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고 지금은 당장 넘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다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줄 서 있고 그런데 보증도 서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기준을 따질 게 아니라 1인당 해가지고 다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금으로 하든지 그거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고 그 국회를 열어서 하는 거는 예산을 재구조하는 그런 면에서 하는 거고 지급은 그걸로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 대통령의 헌법상 76조에 있는 긴급 재정경제명령 원인을 활용해가지고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이게 좀 악성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런 반발이 또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반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보수 정당은 이런데 우리가 보완해동하면 안 된다. 있는 돈을 지혜롭게 조정을 해서 들이자는 거고요. 국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선대위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긴 합니다. 네, 상황 황교안 어떻게 봐야 대표의 네. 정치적 라이벌이시죠. 그리고 보수 정당의 논리적 일관성을 누군가 요구한다면 유승민 의원의 태도가 맞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네. 그런 논리적 일관성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민주당은 본래 전 국민에게 보편복지로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크게 위법 사항이 있지 않다면 빨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면은 이제 정치라는 게 늘 그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고요. 이미 두 분의 대권 경쟁은 시작됐다. 네, 그렇게 봅니다. 대권 경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당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놓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죠. 우리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도 넓고 통합정당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선대위에서는 일관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종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자가 묻기를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랬더니 김종인 그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궁금한데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당에서는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해야 할 부분들은 선단식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우리가 계획이 다 있어요. 예전부터 했듯이 그 100조 재구조화, 그다음에 40조 국민채 그다음에 100조 금융지원 해가지고 240조의 패키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그 경제의 폭망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일관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뭐 당의 틀림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흔들릴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뭐 존중하지만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권 경쟁이라고 보는 게 홍준표 전 대표도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한 스탠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지난 사실 이런 지금도.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쟁자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견을 내는 건 총선 앞두고 결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뭐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또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이 말실수 때문에 이 돌발 변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과거 뭐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김용민 씨 막말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관악갑 후보인 김대우 후보에게서 이 막말 논란이 나왔습니다. 돌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면 모든 시설은 이렇게 다목적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장애인 시설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이건 막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게 3, 40대에 대해서는 막말이죠. 그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이게 조금 네,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생각도 3, 있습니다. 40대에 대해서는 정말 3, 40대 폄훼 발언을 한 것이고요. 네. 이번 발언은 취지와 다르게 좀 말을 잘못한 것이 그 3, 40대 폄하 발언에 얹혀지면서 네. 지금 제명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이 빨리 잘 처리했고 또한 언론이 잘 협조한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동영 의장의 투표 관련 노인 어르신 발언으로 당시의 민주당 쪽은 20, 30석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렇게들 보시죠, 다들. 언론이 네. 정말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용민 씨 거는 이분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군가 이분의 과거를 뒤져서 옛날에 한 말을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이걸로 네, 선거판이 뒤엎어진 경우라 이때도 그때 민주통합당이 일당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는데 그 여파로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그만큼 잃었거든요. 치명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막말이 식으로 아닌데. 따지면 네. 3, 40대 폄훼 발언은 사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발언인데 음. 언론이 잘 협조를 해서 미래통합당이 잘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윤리위 소집됐습니다. 오늘 바로 제명 의결을 했고 이제 최고위에서 아마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네. 통합당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바로 그 지도부에서 이거는 제명을 전제로 해서 윤리위를 열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다 이해가 가요. 우리가 잠재적으로 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장애인을 우대해야 한다고 하는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주변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30, 40대 발언에 의해서 이 발언까지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후보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판도에서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네. 아마 제명을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한다고 그러고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당이 얼마나 대중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사실 저쪽 그 다른 쪽에서는 네. 아무리 막말을 해도 사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그 언론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결단을 하고 읍참마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른 말씀 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막말을 한 건 뭐가 있나요? 사과를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이해찬 대표하고 윤호중 전 총장. 네. 동키호테 이해찬 말이에요. 대표가 무슨 막말을 하셨습니까? 부산 그게 막말입니까? 그건 부적절하지만 그걸 막말이라고 하지 않죠. 이것도 막말은 아니죠. 3, 40대는 논리도 없고 뭐도 없다. 이건 막말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찬 대표께서 부산이 발전이 정체에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초라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그걸 막말이라고 받아들인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보다 좀 더 고급진 언어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부적절했다 이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황교안 대표부터 N번방 발언, 키 작은 사람 발언 등등 그런 막말이 주로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다 보니 네.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을 중립적인 언론들께서 그냥 대비하면서 VS를 해서 그렇지 차원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해 주셔야죠. 막말이냐 아니냐는 사실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들의 해석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유권자들께서 생각이 듭니다. 자,